안녕하세요. 구호강사 박민석입니다. 여러분들 구평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오랜만에 초심을 잡고 당일 해설로 돌아왔습니다. 구평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수능 전까지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뭐 전체적인 평가랄까요?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좀 난도는 그렇게 나왔다? 6평과 많이 닮아있는 시험지, 하지만 조금 더 6평에서 느꼈던 그런 뭔가에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옛날에 있던 문제를 그냥 끄집어내서 갑자기 낸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줄었죠. 나름의 이 형태 그대로의 좀 완성도가 올라간 시험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허접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실제 난도와는 좀 차이가 있게 문학에서 아마 체감 난도가 좀 많이 높았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공통 과목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근데 진짜 만약에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컸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면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얘기 아니라 준비가 덜 된 건 확실할 것 같다. 그리고 좀 어떤 방법 준비죠. 그 방법 준비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거고,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수능은 6월, 9월을 참고해서 당연히 수능을 대비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나온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할 일, 뭘 하라는 것인가는 비교적 최근에 올린 뭐 비문학, 독학, 공부법 영상에 보시면 제가 비문학에서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서도 그것만 같이 다뤄서 이야기를 하고요.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죠. 그 할 일들을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겁니다. 요거 vs 이해죠. 두 개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이, 독서가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쭉 이어진다면 저는 이 둘 사이에 순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얘가 먼저고요. 얘가 나중이 돼야 합니다. 물론 이해 중요하죠. 근데 순서로 볼 때 할 일을 먼저 다 하는 게 엄청나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난도 파악을 하게 되죠. 훑어보기를 통해 난도 파악을 하게 되고, 읽으면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하는 느낌 때문에 약간의 뭘 하게 되냐면 방심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 방심적인 생각은 뭘 유발하냐면 할 일에 누락을 유발하게 되고요. 안 하죠. 왜? 할만하니까, 이해할만하니까. 그건 거의 뭐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고민의 순간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할 일을 다 했다면 고민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로 비빈 그런 상황에서의 읽기는 분명히 고민을 유발하게 될 거고, 그 고민은 시간 낭비 당연히 이어지겠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실전에서 시간 낭비가 되는 순간은 무언가를 막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진행되는 어떤 이해의 노력, 뭐 그런 순간이죠. 머릿속으로 생각들이 막 흘러갈 때, 그때 시간이 갑자기 막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 일단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고민은 필연적으로 뭘 또 유발하게 되냐면 지문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또 정확도까지, 시간도 투자했는 정확도도 떨어져. 그럼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쉬워 보인다. 언제 확인돼야 되냐면요. 할 일을 다 했을 때 이해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해를 위한 이거의 양. 어려운 지문은 이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쉽게 낸 지문, 그리고 다들 쉽다고 하는 그런 지문은 이 이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의 양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한 시간도 많이 들지 않게 되겠고, 어차피 뭐 시간 단축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걸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유발되는 걸 다 하세요. 그리고 요 할 일의 기준은 조금 있다가 또 같이 지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해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별도의 노력이 적음을 보고 안도하면서 자신의 할 일, 그 했던 일을 바탕으로 고민 없이 문제풀이를 빠르게 진행하세요. 그러면 독서 영역에서 아마 정확도는 100%인 상태로 시간은 평소보다 좀 많이 줄어든, 이 평소는 6평 전에 있던 지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문들을 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독서에서는 요 할 일을 갈고 닦은 다음에 이해보다 먼저 시도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다거든요. 같이 한번 독서론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독서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일반적인 비문학처럼 풀어라. 할 일 다 해라. 방금 말했던 내용이랑 또 동일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그냥 끝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근데 독서론은 그래도 쉬우니까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쉬운 결과가 금방 찾아온다고요. 근데 쉽다고 해서 방법을 바꿔서 선택하게 되면 어려워진다고요. 또 어이없게 틀리게 된다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쉽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쉬워요. 흔히 읽기는 듣기 말하기와 달리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고 나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뭐랑 다르게? 듣기 말하기랑 다르게 할 일 다 하세요. 뭐 얘는 글자 깨치기 전 시작 읽기는요. 깨친 후 시작 둘의 비교돼주죠. 그 다음 그러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흔히였고요. 뒤에는 연구네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될 거고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이 밝혀지겠네요. 그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고 본다. 그 전이 뭔데요? 그가 뭔데? 할 일 다 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이전 영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앞정보와 연결하기가 될 겁니다. 그는 뭔데? 글자 깨치기.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 이제 앞에 일반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건 끝났고요. 이제 내용을 소개하게 되겠네요.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해다가 끝까지 가면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뉜다. 할 일 다 하면 어때요? 1, 2, 3, 4, 5, 6 우리가 약속하고 하기로 했던 번호 붙이기 하면 1문단이 끝나버립니다. 끝이네요. 그 다음 여기서 읽기 준비 단계는 1 근데 글이 짧은데 6까지 다 말할 수 있나? 봐주시고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앞정보와 연결해서 확인이 되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연구의 내용이 존재하는 이유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게 글자 깨치기 전 읽기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준비 단계도 뭐에 포함되니까? 읽기에 포함되니까 이해도가 쫙 올라갔네요. 그죠? 일부러 앞이랑 연결하려고 해야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 영유아는 글자는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관계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된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읽기 준비 단계 또 나왔는데요. 영유아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하다가 타인의 새기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 책장을 넘기는 방식 등을 알게 된다. 그 다음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 표정이나 몸짓을 모방하기도 하고요. 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것 이것도 하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5번을 써야겠구만. 그 다음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말하기를 하네요.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 말 또 하는데요.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를 끄적거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번호를 8까지 붙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일단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야겠죠. 위에 있는 1이랑 밑에 있는 1은 구별되는 것이니까. 그러다가 여기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밑에 있는 5, 6, 7, 8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 관련된 내용이지 위랑 이어지긴 하지만 또 구별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잖아요. 할 일을 다 한다는 거 이거겠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2문단 그리고 3문단 내용을 이해 못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도 이해 다 됩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여기서의 추가적인 할 일의 기준 판단 기준은요.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한가, 내가 어려운가, 내가 쉬운가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려워할 만한가, 누군가는 약간의 기억 부담이 있을 만한가, 누군가는 약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될 만한가 이거. 그래서 보통 수업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요 제3자를 또 다른 나로 설정하는 법으로 문제 푸는 나, 혹은 두 번째는 좀 잔인하지만 아예 주변 친구 이름을 넣어 생각하라고 하죠. 걔는 이걸 쉬워할 것인가 어려워할 것인가. 물론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100% 읽자마자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읽고 이 내용을 100%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 알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할 일을 하세요. 왜? 사실 얘의 수준과 얘의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읽고 있는 나는 생각보다 꽤나 똑똑합니다. 지금의 나가 되겠죠. 생각하고 있는 나니까. 근데 문제 푸는 나는요. 생각보다 많이 바보입니다. 실수도 너무 잦고요. 행동 통제도 안 되고요. 능력이 덜 발달해서 그런지 자꾸 이상한 짓 하다가 문제를 틀린단 말이죠. 그 친구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줄 건데? 바로 내가 해야 된다. 먼저 생각하는 나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해놓은 거죠. 기준을 대충 알겠나요? 다시 1인칭인 제가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따 문제를 푸는 내가 조금이라도 기억에 부담을 느끼거나 헷갈릴 것 같아서 이런 일을 다 해준 겁니다. 나를 배려하는 방식으로요.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읽기 발달.
일정한 시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이 뭐죠? 읽기 준비 단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뭔데? 글자 깨치기 전. 책을 자주 읽어주며 생각을 묻는 등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각 영역은 뭔데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1번 경험은 이후의 단계에 2번부터 6번인가요? 네. 6번까지의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끝. 다시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봤던 이 6번까지의 단계 중에 1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 펼쳐졌던 이 내용과의 내용 일치가 분명히 문제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만 더 생각한 다음에 문제풀이 하러 가시면 너무 좋겠죠. 문단이 끝날 때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인 글이 끝날 때 우리는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인지했죠? 그걸 정말 책임감 있게 다 했는가? 점검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때요?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니까 위에 내용 좀 지워놨거든요. 뭐야? 일반적인 생각 말고 연구 내용이니까 그냥 본문과의 내용을 취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1번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게 6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 2번은요?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작용 없이 발달하면은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이 뭐가 돼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는 같이 상호 연관을 맺으며 발달한다. 이거였는데 답은 2번. 좀 쉽게 나왔네요. 그 다음은요. 기억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뭔데요? 읽기 준비 단계. 그러면 대놓고 여기와의 내용 일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엄청 이해로 비빌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단 돌아가서 찾아야 되는 내용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네, 돌아갈 준비하고 읽어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1번 뭐야? 책을 읽고 들었던 구조를 사용하여 말하는 행동. 확인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 그런 말 있었나? 시작되는 부분 찾기는 있었는데 일정한 방향 글자를 읽는 방향을 알게 된다. 글자를 읽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있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 글에 나타나는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내어 글자를 읽는 행동이 관찰된다. 이거 뭐죠?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내어 다 모방한다, 대충 그렇게 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내어 글자를 읽는다. 이건 모든 게 다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내용은 어때요? 글자를 익히고 소리내어 읽기, 의미를 열심히 내용치를 찾았더니 뭐였죠? 요 문단에서 그냥 다음 단계 내용을 말하는 순간 답이다 라는 되게 쉬운 가능성으로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방심했죠? 저는 문제 풀 때. 뭐였냐면 읽기 준비 단계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 안에서 내용을 채야겠지. 1, 2, 3, 4, 5, 6 했던 게 결국은 헛된 내용이 아니었구나.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1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 얘는 기억은 기억이었지만 앞서 판단했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근데 2, 3, 4, 5, 6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잡아내면 될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틀린 줄 알았더니 그냥 다음 단계 얘기하는 거였어요. 답은 3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기를 읽었더니 어때요? 반대입니다. 반대 입장임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그죠? 공통점이 그냥 아예 없고 보기는 되게 완강하게 읽기 지도는 나중에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서로 연관을 주고받기 때문에 읽기 준비 단계부터 영향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다. 나중에 순서대로 하지 말고 같이 영향 받으면서 진행해라. 요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아예 반대입니다. 1번. A와 달리 보기는 엄격하죠.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에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A와 달리 보기는이니까 A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 3번 글자 읽기의 기초 내용을 배운 후부터 맞아. 뭔가 하고 나서부터 하라고 했어. 위에 갔더니 어때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순간으로 즉 보기의 그 엄격함과 아예 반대였던 그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쉽다면 뭐가 답일까를 생각한 다음에 고르세요. 그 다음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순간이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된다면 그때 이제 판단을 좀 더 하겠죠. 근데 그런 순간이 없었네요. 문제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말씀드렸습니다.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제가 볼 땐 꽤나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 할 일을 하고 나서 그 쉬움을 확인할 겁니다. 짐작하지 않고. 해볼까요? 교통 내용 효과 같은 그건 데이터고 데이터는 그 개인이 정보 주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데이터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네요.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두 가지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개인은요 정보 주체고요. 그리고 그게 모이면 그 정보가 데이터니까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 기업이 있는데 얘는 빅데이터 보유자래요. 뭐가 아니라 정보 주체가 아니라.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겠네요. 그 다음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 말 바꾸기 되나요? 할 일 하자고 했잖아요. 기업. 견해와 정보 주체, 할 일 하기로 했잖아요. 개인. 이렇게요. 앞정보와 연결하기였죠. 전자가 뭔데? 기업으로 보는 입장이네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요. 개인에게 줘야 한다.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정보 생산 주체가 뭐? 정보 주체네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리할 것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고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이 문단도 끝났네요. 확인이 되고 있어요. 1문단 읽고도 쉬운 듯, 2문단 읽고도 쉬운 듯 됐다면 이제 3문단 제발 더 쉬워라.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뭐야? 위에 건 소유권 주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해 논의를 안 하는 건가? 뒤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뭐야? 소유권 주체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나 보네요.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이라고 했습니다.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정보 주체 밑에다가 한 번 더 할 일 할게요. 개인.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보유 기업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앞정보와 연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했는데 내용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개인이 기업에게 요구하면 기업은 해줘야 한다. 정보 자기결정권 맞겠네요.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의 데이터지만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할 수 없다. 이동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법제화 이전, 법제화가 된 건 뭔데요? 이동권이요. 뭐가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라. 한 번 더 가죠? 이런 문제 풀잖아요. 그죠?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 법제화네요.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제화를 기준으로 볼 때 처음에 계좌 이체 항목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좌 이체는 당연히 되고요. 추가적인 할 일을 하고 있죠. 플러스 쇼핑 이력 등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이걸 뭐라고 하는데 정보 주체의 즉 개인의 행동 양상 관련된 부분까지 이걸 행동 양상이라고 하는구나. 가능해졌다. 끝. 할 일 다 했고 문 다 끝났어요. 봤더니 어때요? 추가적인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누락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은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유발합니다. 1번, 2번. 생성 비용이 뭔데?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이 나오네요. 2번도 혹시 이건데 이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어. 혹은 이렇게 하면 더 돈이 많이 들어. 이런 구성이라면 비교대조가 쉽겠네요.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름 그대로네요.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뒤에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뭐야? 지정했는데 데이터를 왜 기업이 전송받아? 이 기업이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네요. 올라가 볼까요?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 지정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내용이 나오죠? 지정하여 이게 제3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이건 보유자였고 얘는 제3자가 됐죠?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네. 개인이 보유자, 보유기업, 즉 나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보유자는 줍니다. 얘도 기업이죠. 다른 기업한테 줍니다. 기업인데 얘는 제3자가 되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가가 되고요.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뭐야? 위에 비용 절감에서 거래 비용 절감이 나와 있지 않네? 그러면 비교대조를 통해 내가 만드세요.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과정 등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분쟁이 없으면, 분쟁이 줄어들면 거래 비용도 줄어들겠네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알 수 없고요. 왜 줄어드는 걸 했죠? 위랑 했더니 이때보다 이때 절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항목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문단 끝났고 추가적인 할 일을 봤더니 그게 안 돼 있어. 올라가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해해주면 좋고 그 다음 갑니다.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말 바꾸기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개인이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얘가 제3자요.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왜?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된다? 이 제3자의 기업으로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집중됐다? 꽤나 큰 기업인가?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이 기업은 뭐가 아닐까요? 신규 기업이 아니겠네요.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왜? 생성 비용 뭐였지? 얘가 1번이었고 당연히 효율적이겠네. 왜?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이 수집은 전송받아 복제 및 재사용을 하는 경우로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이는 제3자로서 기존 기업이지 신규 기업이 아니겠네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독점의 느낌인가 했더니 실제 그런 내용이었고 혜택이 많은 기업 여기서 알 수 있네요. 뭐가 많죠? 돈이 많아가지고 아마 기존 기업으로서 꽤나 위치가 높은 그런 기업일 겁니다. 신규 기업은 막 진입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혜택을 많이 못 줄 거예요. 그러면 혜택 많이 주는 쪽으로 몰려가지고 독점이 강화될 수 있구나 하는 내용까지 처리하시면 끝나겠네요. 문단별로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봤더니 1문단 리뷰하면 어때요? 둘만 구별하면 됐죠? 정보 주체는 개인이다. 그리고 보유자는 기업이다. 끝. 그 다음 소유권이 누구에게 전자랑 후자가 있다.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다. 내용 보면 됐고요. 3문단을 봤더니 2문단은 2문단의 내용에서 가둬질 뿐 연결되진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러다가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줄 수가 있구나. 법제화 이전과 이후에 할 일이 있었죠? 이전에는 그냥 계좌이체만 됐지만 이후에는 행동 양상을 담은 정보까지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요. A로 묶인 문단이 있었고 거래비용, 생성비용과 거래비용이 있었죠. 생성비용은 어떤 거고 어떨 때 낮출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거래비용은 어떤 거고 어떨 때 낮출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진 않아서 만들었죠. 그 다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뭐가 될 수 있구나. 제3자가 기업이 될 수 있구나.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멈췄네요. 제3자가 기업이 될 수 있구나가 확인되는 순간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비용 절감이 되는구나. 한 번 더 앞정보 연결을 안 한 게 있네요. 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생성 비용이었고요. 또 받으면 정보 주체가 지정을 했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또 분쟁이 없겠네요. 그러면 생성 비용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까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용이라고 했구나 라는 추가적인 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하고도 다시 보고 빠뜨렸냐 안 빠뜨렸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일을 또 하는 거죠. 아직은 뭘로 안 갔으니까 문제 풀기로 안 갔으니까요. 그 다음 그치 이렇게 하면 신규 기업과 뭔가 돈 많은 기존 기업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불균형에 따라 아예 독점화가 강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용을 보시고 마무리하면 지문 읽기를 끝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끝난 거예요. 이거 말고 대충 이해가는 내용이구만. 이건 읽은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번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죠. 1번 지울 수 있겠고요. 2번 교통 이용 내용이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네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빅데이터는 끝났네요. 그리고 산업 분야라는 거 한 번 더 알아주시고 3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했던 일과 문제의 답이 되는 선택지 간의 관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소유권은 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동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했던 일 저는 이 선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일은 하질 않거든요. 어차피 위에서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혹은 주의해야 된다고 느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의를 하고 또 이후에 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이런 순간이거든요. 그 행동은 출제자의 생각과 과연 다를 것인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 그 자체가 아마 문제의 답이 되게끔
구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깔아놓겠죠. 답은 3번. 이해되나요? 당연한 거거든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당연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4번. 정보 주체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기업.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왜? 개인 거니까. 정보 주체는 개인 거니까. 어떤 견해? 이 안에서 부당함으로 나왔죠?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5번.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했던 그 일과 관련된 내용 보여요? 어디에서 확대됐는데요? 단순 계좌 이체에 그치던 게 뭐까지? 행동 양상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확대했던 그 내용까지 확인하면 딱이잖아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아우 좀 지울게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번.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풀이에서의 어떤 계획 세우기거든요. 먼저 발문을 읽고 어떻게 풀면 가장 이득일까 생각해 볼게요. A, B의 입장에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해 이해하래요. 먼저 A, B의 입장을 알아야겠네요. A는 뭐죠? 그냥 비용 두 가지의 소개였고요. 그 비용에 따라 이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었고요. 또 B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독점화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본다. 다로 밑줄 쳐진 신규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A는 그냥 두 가지 비용이었고 이득이라고 했는데 뭐지? 나누고요. 나눌게요.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달리가 있어서 B의 입장이긴 하지만 A와의 관계를 마지막엔 봐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또 얘도 A 입장이지만 B와 달리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1, 2, 5 유사하긴 하고요. 3, 4 유사하긴 한데 4번과 5번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줄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먼저 계획 세우세요. 괜찮으니까. A의 입장 먼저 볼게요. A 입장은 무조건 좋다는 거잖아요. 1번 줄일 수 있다고 보는군. 좋아요. 2번 줄일 수 있다고 보는군. 좋아요. 5번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군. 좋은 것 같은데요. 3번, 4번은요. 이제 B를 볼게요. B는 안 좋다고 보는군. 누가? 신입 기업. 신규 기업한테 안 좋다고 보는군. 뭐야? 실패하면 데이터 관련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군. 좋은데요? 4번 뭐야? 위축될 수 있다? 왜? 독점화가 되니까. 좋은데요? 답이 없어. 좋은 문제풀이인 것 같아요. 1단계 답 없음. 1단계는 뭘 기준으로 하죠? 문제가 쉽게 나온 거라면. 요 기준으로 먼저 쭉 훑어주시는 거 너무 좋거든요. 쉽게 나온 거라면 답은 이 중에 나왔어야 했어요. 왜? A 입장과 B의 입장이 바꿔치기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바꿔치기 된 게 없었고요. 이제는 2단계로 가야 합니다. 2단계는 어떻게 푸는데? 쉽게 말고 어떻게?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것이라면, 즉 함정이 숨어 있는 거라면 그 다음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렵게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다음에 생각한 어렵게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전 좀 오래 걸렸어요. 이 문제 풀 때. 왜? 두 번째는 생성비용과 거래비용 바꿔치기였거든요. 1, 2와 5를 봤어야 됐는데 5번은 그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1, 2만 보려고요. 근데 1번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성비용 맞는데 2번 거래비용 뭐야? 분쟁 없이 받게 되니까 거래비용 맞는데 2단계 실패했죠. 전 3단계로 갔습니다. 3단계는 요걸 봤어요. 이젠 이런 방법으로 내지 않았을까? 달리 이랬는데 만약 뒤에 입장은 맞지만 A가 이 뒤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B가 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로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라면 답이겠구만.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답이겠어. 요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고 4번 A와 달리 A는 뒤에 어때요? 위축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예 반대되는 거니까 4번은 여지가 없어요. 근데 5번 어때요?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뭐가?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뭐야? B와 달리 A의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B는 나와 가를 볼 땐 똑같은 입장을 취할 겁니다. 왜? 다 같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 그냥 가와 나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가나다라에 대한 정리하는 일은 여기서 했어야 됐긴 할 겁니다. 가는 뭔데? 받는 애. 나는 원래 가진 애. 가는 누구 때문에 받게 되죠? 정보 주체가 지정해서 받는 애. 얘는 신규 기업이에요? 아니면 기존 기업이에요? 몰라요. 신규 기업일 수도 있죠. 뭐야? B도 기본적인 구조에는 동의하지만 다가 손해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라는 추가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뭐가 틀렸죠? B와 달리가 틀렸네요. 답은 5번. 굉장히 전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지문이 쉬우니까 문제도 대충 쉽겠지 했는데 그런 큰 기준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상세한 기준으로 답이 나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난 쉬웠는데
뭐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어려웠다에 공감되게끔 문제풀이 과정을 바꿔주시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실수할 일이 되게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큰 기준으로 먼저 적용해서 지운 다음에 마지막엔 상세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러면 큰 기준과 상세한 기준이 섞여 있는 사람보다 실수 확률이 분명히 줄어드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5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6번. 윗글을 바탕으로 언제나 윗글은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고요. 보기는 윗글의 내용으로 바꿔치기 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볼게요.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말 바꿔 정보주체. 얘는요?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이네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동의했네요. 그럼 뭐가 줄어들까요? 거래 비용을 줄였겠네요. A은행 입장에서. 분쟁은 없었을 테니까요.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대가를 지불받았는데요. 이 소정의 포인트는 아마도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담례일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법제화됐으면 뭐부터 뭐까지로 확대됐죠 원래? 계좌이체 내역 제공에서 하나 더 행동 양상까지 담고 있는 그 내용까지였는데 그죠? 이전에도 있었다. 그 다음 사용 내역 행동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 뭐야? 이것들은 다 뭐? 이후에 확장된 것들이네요.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얘가 바로 제3자가 되고요. 요청했구나. B은행이 뭐 신규인지 기존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되겠네요. 이제 분석 다 했으니까 문제 풀러 가도 괜찮나요? 네. 1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왜? 요청했으니까요. 2번. 전송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이동권이 법제화됐기 때문일걸요? 2번.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다. 강화된 왜? 데이터가 이만큼이나 추가가 됐거든요. 강화된 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말이 있었나? 확인해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내용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 3번.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이 중요해요. 왜? 법으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뭐 그렇겠죠? 4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이게 뭔데? 처음엔 이후였긴 했는데 앞에 분석이 덜 됐네요. 분석 가공하여 였습니다. 뭐? 앞에 있는 내용을 버렸어요. 아까처럼 했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저처럼 했다면 되게 안 좋은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뭐? 체크카드 사용 내역까지는 이후로 추가됐어. 근데 얘는 안 된다. 왜? 앞에 나와 있었죠? 뒤에 뭐 있었죠? 분석 가공하는 개발 거치 새로운 가치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는 뭐가 안 됩니까? 전송이 아예 안 된다. 4번. 이동권 행사의 대상인가? 절대 아니다. 왜? 분석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가 생겼기 때문이다. 답은 4번. 되게 이 문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충 하는 사람은 뭐 보기에서 분석이 덜 돼서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겠지만 되게 커다란 항목 그냥 되게 주요 항목으로 갑자기 나왔던 그 내용이 실제 문제풀이에도 답을 찾는 길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세세한 걸로 낚시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구나 하는 걸 6번에서 느낄 수 있으면 좋았던 뭐 이런 순간이죠. 난도가 낮다는 건 6번의 답이 4번이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주시고요. 5번 문제는 의외로 좀 더 어려웠고 6번 문제는 좀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얘는 쉽다가 너무 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에 근거하여 의탁하여는 말 바꿔보시면 되겠는데 의탁은 나름 우리가 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아닌 걸 지워낼 수 있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 나와 있네요. 자, 지문이 요구하는 할 일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할 일을 한 후에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를 판단하자. 요 취지 아래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울은 흔히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어떤 할 일이 유발되나요? 그냥 1번, 2번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라고요. 이따 문제 풀 때 혹은 조금 어려워할 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 행동을 하면 쉬워질 거야 라는 결과적인 방법은 동의하시잖아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1번, 2번도 아닌가 보죠? 그 다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놓고 또 이 문단도 짧아요. 할 일 딱 유발되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1차랑 2차가 있대요. 1차는 뭔데요? 기계적 변형이 전압을 만들고요. 2차는요? 전압이 순서가 바뀌어있네. 기계요. 미쳤다.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 앞전체는 무조건 1차도 있고요. 2차도 있습니다. 저의 뭐 상상이지만 기계식이 만약에 1차를 통해 전압이 생겼어요. 그럼 얘가 또 기계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들겠죠?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은데? 저의 상상인지 뭔지 모릅니다. 왜냐?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할 일을 했으니 넘어가도 되겠죠? 수정이 주로 쓰인다. 수정은요. 앞전체일 거고요. 앞전체니까 1차, 2차 모두 될 겁니다. 문제 풀 때 이것들이 쓰이는 순간 기억나나요? 근데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도 보이나요? 이 문단이 요구했기 때문에 했던 그 행동에 대한 기억으로 사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 추가적인 행동과 당연히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테니까요. 문제 풀 때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 다음 앞전체로 사용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왜? 모르죠.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수정이 진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동을 하죠. 1 더하기 2 해야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바로 뜻풀이 봐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반복하는 횟수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진동폭이 커지면요 측정이 쉬워져요. 진동폭을 크게 만들려면요 전압 주파수와 전압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켜야 한답니다. 일치시키는 게 방법이에요. 비례만 비례라기보단 단계별 방법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딱 맞겠죠? 고유 주파수는 이런 거다.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수정이어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모양은 뭔가 원판 모양이었는데 원판 vs 다른 이러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크기 달라져도 원판의 크기가 달라져도 차이가 있다. 오케이 인지했어? 그 다음 수정 진동자가 뭔데? 앞정보와 연결? 얘는 진폭이 엄청 폭이 크게 진동하는 그게 수정 진동자였고요. 방법은요. 고유 진동수랑 주파수랑 일치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죠.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일치시키는데 일단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파수가 감소한대요. 주파수랑 폭이랑 상관이 없나 보다. 주파수는 주파수인데 폭이 커지는 거였나 봐요. 주파수가 감소한답니다. 비례반비례네요.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 다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그래서 뭐에 쓰인다? 갑정보와 연결 초정밀 저울이 됐고요. 또 수정이 주로 쓰인다라고 말했는데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 수정을 앞전체로 사용해서 초정밀 저울을 만드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민감하게 변하니까.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측정하는데요? 질량이 바뀌면 주파수가 바뀌니까 바뀐 주파수로 질량의 변화를 측정하겠네요.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필수 메모 사항으로서 많이 말씀드린 내용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례반비례. 두 번째, 최대 최소. 세 번째, 분수나 공식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조건 메모하자. 그 다음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그 다음 번호 붙이기. 이 정도를 말씀드렸던 거란 말이죠. 그 중에 분수 나왔습니다. 분수는 성의 없게 나올 수도 있고 말로만 대충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우린 분모분의 분자로 바꾸자 라고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측정된 질량 분의 주파수의 변화 정도요. 이게 뭔데? 민감도요. 무슨 민감도인데? 질량 민감도요. 언제나 말씀드리죠. 메모는 요약이죠. 요약은 나의 말로 바꿔서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줄이되 뭐는 없어야 한다? 누락되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 빠뜨리는 항목은 없어야 한다. 방금 빠뜨렸을까봐 질량을 추가하는 이런 순간이었죠. 됐나요?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뭔 얘기일까요? 질량이 조금만 변해도 주파수가 매우 크게 변한다. 질량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갈 테니까 매우 크게 변하는데 변하는 것
밑으로 떨어지는 내용이겠죠. 되나요?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질량 민감도라는 것 앞에 바로 분수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읽어줘야 하죠. 얘는 작을수록 민감도가 클 겁니다. 얘는 클수록 매우 크겠죠? 이걸 이해해서 문장으로 쓰니까 이래요. 질량이 조금만 변해도 주파수는 매우 크게 변한다. 이렇게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수정 진동자도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로네요. 죄송합니다. 글자가 안 보여요. 지웠어요.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농도가 뭔데?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놀랍지 않죠? 왜? 질량 변화가 바로 질량이 늘어나는 거일 테니까요.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랬나? 감소한다 밖에 없었는데. 감소하다 일정한 값까지 간대요.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질량이 커지다가 더 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파수도 더 낮아지지 않을 테니까 일정 주파수에서 유지할 거고요.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질량이 더 많을 테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겠죠.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아까는 뭐였죠? 농도였고 얼마나 더 많이 붙어서 질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냐 얘기였는데 여기선 빨리를 얘기하네요.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시간이라 하는데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농도 측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어차피 양에 따라 주파수는 어차피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 언제 멈추냐를 봐야 되니까 언제 멈추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데 반응시간이 짧으면 농도 측정은 빨리 멈추는 그때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왜? 질량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농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 대상 기체만 가지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그것만 붙더라도 농도 그 자체를 알 수는 없으니까 알려면 미리 측정이 필수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그 후는 뭔데?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안 후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 아까도 있었는데 질량 민감도랑 다르네요. 농도 민감도 어떻게 하는데 얘는 주파수 변화 정도 똑같네요. 농도로 나누면 똑같네? 아까도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민감도였는데 무조건 민감도는 그 변화하는 걸 그 앞에 있는 말로 나누면 끝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할 일 다 했더니 나름 엄청 쉽진 않아요. 모처럼 6평에 나왔던 촉매 어쩌고처럼 엄청 쉽게 끝나버리진 않지만 손도 못 댈 정도의 엄청난 그런 문단이 있었는가? 그렇게는 또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위글에 대한 설명,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기본적인 팁을 드린다면 전체 중심 화제를 꼭 찾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단까지의 내용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추가된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을 버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전체를 아우르게 설명할 수 있게 딱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선택지를 보세요. 아니야. 있나? 정의한 적은 없고 종류만 나눴네. 종류를 분류하고 좋아.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구조를 비교했는가? 1차, 2차에 따른 어떤 앞전 없잖아요. 왜? 1차, 2차 모두가 있어야 앞전체라고 했으니까 지워지고요. 4번 유형을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한다? 본 적 없는데요? 5번 작동 원리 소개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마지막 문단까지의 내용을 버리지 마라 하는 건 이거긴 했죠. 근데 마지막 문단뿐만 아니라 그 전 문단까지의 내용이 다 기체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 이어서 그랬던 것 뿐이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9번 내용을 지어 1번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근거 파악하는 게 중요했는데 근거 했나요? 주로라고 쓸게요. 뭔 개소리야 싶겠지만 보실까요? 주로 쓰인다. 보이죠? 딴 것도 쓰인다는 겁니다. 2번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절단하고 가공하여 근거 보이죠? 지우면 될 겁니다. 3번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얘를 보면서
3번이 전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1문단의 내용을 버린 채 그냥 갑자기 이 내용 보면서 뭐야 저항 변화가 아니라 주파수 변화하는 거 아님? 이러고 3번을 찍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1문단에서 할 일이 뭐였어요?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해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2번이었다? 지워지네요. 4번 같은 방향으로 결단한 수정 크기가 달라도 뭐야 고유 주파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되게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는데 방향, 절단 방향이 중요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뭐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웠던 거라면 답은 4번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맞고 맞는데 얘는 틀렸으니까요. 괜찮나요? 5번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다. 좋은데요?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얘가 뭐가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되나요? 농도가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되죠. 왜? 농도 민감도랑 질량 민감도가 있었으니까.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 뭔데? 수정 진동자. 기본적인 겁니다. 수정 진동자 써주시고요. 가볼까요? 기억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수정이고요. 재료는 1차든 2차든 다 보이겠죠. 보일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2차를 보이긴 했지만 2차가 뭐였는데요? 2차가 바로 전압에 의해 기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도 전압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었죠. 진동한다가 아마 기계적인 어떤, 여기서 말하는 뭐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 하는 건 주파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그 다음은요, 진동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은요, 2번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예, 왜? 1차, 2차 다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선 2차가 주로 쓰였으니까 인정되죠? 3번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 양면에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근데 양면에 있는 건 아마 아까 확인하는 가운데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맞추면 어떻게 됐죠? 가장 커진다 이랬죠? 4번도 지워질 겁니다. 뭐야 5번까지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겠죠. 5번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는 말 그대로 뭐였죠? 고유 주파수니까 정해져 있는 거였고 뭘 크게 만듭니까? 폭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측정을 쉽게 했던 거 아닙니까? 답은 5번 뭐랑 뭐가 다르더라? 여기서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 밑에 여기 있네.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얘가 감소한다. 고유 주파수 그 자체는 그냥 유지되는 거구나. 근데 왜 맞췄는데? 주파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진동의 폭을 크게 만드는 거였지. 구별하는 그 순간이 그 문제를 푸는 순간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10번에 남은 5번이었습니다. 11번 읽어보면 어때요? 윗글은 기준이 될 거고 보기는 윗글에 연결돼서 이해돼야 되긴 하는데 뭐가 보기 내용에서 이 A랑 B가 차이가 없네요? 네, 이젠 윗글과의 연결을 통해 푸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냥 A, B는 뭐 혼합기체에서 측정된 무언가일 뿐이에요. 측정한 알코올 감지기일 뿐입니다. A, B는 뭐 같은 거죠? 수정 같은 것이 되겠죠? 1번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적절한 거였는데요. 뭐야 고유 주파수를 측정해 놓는다.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아까 측정을 미리 해놓는다고 하긴 했는데 뭘 측정한다고 했지?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는 거지 뭐가 아니야. 고유 주파수가 아니었는데요. 고유 주파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아까 문제에서도 사용됐던 내용이니까 지울 수 있으면 좋죠. 주파수 변화였다. 변화라는 말과 고유니까 또 다르겠죠. 2번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더해졌다는 거야?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왜요? 질량이 더 커졌으니까. 주파수가 더 낮은 데서 그랬나? 네. 질량 변화가 생겨 감소한다. 했죠? 농도가 더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결과적으로 뭐야? 더 많이 붙어서 무언가가 많아지면 위에 봤던 내용에 비교대조 한다면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는 더 감소한다. 더 낮은 곳에서 멈추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더 이상 안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덜 달라붙다가 이제는 그만 달라붙으니까 어떤 순간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였을 뿐이었지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는 작아지는 거였는데 답은요? 더 작겠군. 왜?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얘는 변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질량 커졌으니 주파수는 작겠죠. 뭐야? 답은 2번. 되게 여러 번 확인해도 2번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확인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학기술 지문의 문제풀이였고요. 나머지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지문 넘어가 볼게요. 가나 지문 역시나 세 번째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비문학 기준으로 세 번째, 독서론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요. 길더라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글입니다. 할 일을 다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아, 그랬구나. 양천재라는 건 뭐 양인과 천인이구나. 그 다음 양인과 천인의 차이 나왔네요.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앞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권리, 뒤엔 의무. 천인은요,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그냥 이름 그대로 끝났네요. 권리와 의무가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아마 둘이 다르니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에 그 내용조차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써있진 않지만. 그 다음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뭐야? 양반은 그럼 천인이야? 양인이야? 양인이겠죠? 천인은 아닐 테니까? 왜?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뭐를? 군역이 면제되네요?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들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양인이 나눠지는 거 맞네. 사회적으로 잘못 썼어. 양인,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있겠네요. 천인이네요. 그죠? 이러한 법적은 양천, 사회적 신분제는 양인의 분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법적인 거랑 사회적인 거 구별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문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아까도 분화 있었는데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속량과 도망? 둘이 다르겠죠?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얘 뭐가 아니죠? 경국대전이 일단 아니겠죠?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속량이 돈 내고 풀려 나는 건가 봐요.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양인은 누구를 양반이 되지 않고 뭐 중인이나 상민이 되면 납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바꿔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노비를 유지할 때 뭔가가 뭐 필요했나 봅니다. 근데 몰락하면 그거보다는 백량 받고 풀어주는 게 나았기 때문에 백량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야. 같은 신문 안에서 분화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분제의 변화가 나타났다. 신분제의 변화는 뭐밖에 없죠 지금? 노비가 양인이 됐더라 하는 것밖에 없네요. 같은 신문 내에서의 분화가 확대된 건 그냥 말로써 나와 있을 뿐이고 문단의 중심 내용은 그냥 노비가 양인이 되었다. 밖에는 소개가 된 게 없었다. 확인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상민은 양인 중에 중인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뜻풀이! 유학에서 신분이나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그게 뭔데?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관료로 진출하지 못했다? 유생? 관료의 진출은 뭐였죠 아까? 원래 양반이 관료 집단이었는데 그 중에 관료로 진출하지 못했다? 양반이 못 됐네요.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군역 면제? 양반인가요?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맞네요.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 그냥 뭐만 면제, 군역만 면제인가 봐요. 그럼 뭐 관료 집단이 아니니까 그런가 본데요. 근데 관료로 진출하지 못했을 뿐이잖아. 신분은 관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시에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1번, 2번이 필요했구나.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뭘 모방했을까요? 1번, 2번을 모방했겠죠?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근데 1번, 2번이 완벽하게 돼야 아마 인정을 받았을 텐데 완벽한 인정은 뭐 얘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안 될 듯? 그 다음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뭔 얘기예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건가? 변화가 임박했다는 건가? 어떤 경계 넘기가 임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더 강하게 작동했다. 아마도 신분제가 곧 붕괴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나 봅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유학은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양반이지만 양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에서 지금 거의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을 가리키니까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확히 맞는 얘기겠네. 문제 풀러 가볼게요. 가로 어떻게 풀어? 짠! 12번은 아예 풀 수 있게 나와있죠?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온전하게 풀어야 될 겁니다. 1번 속대전의 규정을 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뭐가 됐으니까? 양인이 됐으니까. 전체 취지가 뭐였는지 한번 더 생각한다면 아마 쉽게 내용 판단할 수 있겠죠? 2번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왜? 법적과 사회적은 다른 거니까 양천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요?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빈을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속량 얼마 얻었는지도 알죠? 100량. 4번 유학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학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는 뭐였는데요? 양천. 2번이랑 4번이 서로 모순이네요? 답은 4번이었고요. 계속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했고요. 작동하지 않는다라면 근간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됐어야겠죠? 유학 증가 현상은 그냥 넘어온 거예요. 양반 쪽으로. 그리고 경국대전의 신분체계는 양천이었기 때문에 양천과 상관없이 뒤에 있는 양인의 분화는 사회적인 신분이었죠. 그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지 법적인 어떤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했겠네요. 답은 4번이었고요. 그런 일도 없었고요. 5번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권은 뭔데요? 군역 면제. 답은 4번 풀 수 있겠죠? 13번 몰라요. 14번 몰라요. 15번 모르고요. 가나를 바탕으로 꽤나 할 수 있는 건 있겠으나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를 읽으면 되죠? 이제 나를 읽고 문제풀이를 완료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면 딱 좋겠네요. 나지문입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관료가 될 수 있죠? 결국 양반을 포함하니까요.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양인엔 원래 뭐가 포함돼요? 위에 있는 개념까지 다 든다면? 중인, 상인 다 포함돼. 중인이랑 상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 중인, 상민이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뭔데? 양반만 관료가 될 수 있는 상황.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 경세유포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양반, 중인, 상민, 즉 양반을 제외한 얘네도 관료가 될 수 있으면 작동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게 능력주의였잖아요. 근데 도덕적 능력주의라고 해서 능력주의를 한번 꾸며줍니다.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이 개혁론에서는 아마도 양반이 아닌 사람도 관료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유형원 1번이네요. 그리고 설마 정약용인가? 문단별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하면서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다르거든요. 비교 대조까지 해주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역시 도덕이네요. 그는 신분 세습을 비판했다? 양반은 세습을 통해 뭐 한다고 했죠? 군역 면제라고 했습니다. 비판합니다.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와우. 노비는 양천에서 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신분이었죠.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노비랑 광대는 다르니까 서로 구별해서 알아둬야겠네요. 산홍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산홍공상의 요 사와 요 사가 한자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겠죠? 산홍공상이 4개니까 3인이 산홍공상을 가리키는구나 하면 딱 맞아요. 산홍공상의 뜻을 정확히 몰랐다면 좀 읽으면서 껄끄러움 있었을 거고요. 산은 선비, 농은 농업하는 농민, 공은 상공업하는 수공업하는 그런 공업인, 그다음에 상은 이제 얘가 수공업인이라면 얘는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공업이 뒤에 있다면 농업이 이제 여기 있고 얘가 선비가 되는 거죠. 그는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라고 했지 뭐가 아닙니까? 양반이라고 안 했다. 여러 단계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제 말고 공거제. 공거제는 무조건 추천이었고 뭐가 중요한가? 도덕이 중요했다. 도덕적 능력주의네요.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사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냥 도덕 앵무새네요.
그리고 도덕적 능력주의라고 했으니까 앞쪽만 연결해서 내용 말해야 합니다. 양반 말고도 도덕적인 능력만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관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새롭네요. 산업공상은 인정. 근데 구분하여 거주해라. 행정구역 개편.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재편은 다시 편성하는 거죠.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추천으로 공통점 뭐랑 비슷합니까? 공거제. 근데 선사는 예비관료니까 예비관료인 점은 차이점이네요.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을 한 후. 교육은 위에도 하네요.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공통점인데 여러 단계인 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앞이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헌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미쳤다.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뭐야? 노비 이외. 노비제 폐지 안 했네요. 차이점. 한 번 더 쐐기 박아주고요. 할 일 다 했나요? 네. 마지막 문단이네요.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두 사람은 모두 1과 2의 공통점이네요. 그런 문단이 마지막으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민은 농공상이 되겠네요. 천하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뭐가 아니라 양반이 아니라 양반은 세습이었으니까요.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뭐야? 양반을 엄청 싫어하고 사회 지배층이 양반이 아니라 재편성된 누군가가 돼야 합니다. 양반의 권위를 뺐네요.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민인데 농공상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 누가 아니라 양반이 아니라 도덕이었고요. 뭘 통해 추천까지는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도덕 국가체제를 추구했다. 끝. 되겠네요. 이게 풀 수 있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눠주고요.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유형원은 특정 직업군 광대 바로 지울게요. 2번 지방에도 할당 그런 게 있었나? 뭐 까먹었다면 내용을 아니면 먼저 파악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 지워도 되겠죠. 향촌사회 어쩌고도 나왔었으니까. 이제 정약용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 이건 뭐야? 공통점이었잖아요. 지워집니다. 4번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해라? 너무 좋은데요? 지워주고요. 왜? 중심 내용이었으니까. 그 다음 5번 시험으로 추천으로 하는 거였는데 둘 다. 답은 5번. 확인되겠죠? 그 다음 14번 정답률 낮던데요. 이거랑 15번 같이 해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문제풀이 전략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고 적절한 거라고 했잖아요. 적절한 건 언제나 공부를 유발하죠. 먼저 나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이 허접하더라도. 기억과 니은, 디귿은 되게 다르네요. 네. 기억은 뭐였죠? 양반 조건이었죠. 온전한 양반의 조건이었고 유학이 양반이 되기 위해 거쳐야 되는 마지막 관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니은과 디귿은 어때요? 같이 가죠? 사거주의 선사를 선발. 그 다음 재편. 뭐야? 양반 아니고 재편성을 얘기하는 어떤 내용이었잖아요. 기억과 니은 디귿은 되게 달랐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저 같으면 되게 다른 걸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성 자체도 편해요. 못 빼고. 5번 빼고는 구성이 편하게 돼 있죠. 뭐 기억은 이건데 니은은 이거다. 기억은 이건데 니은은 이거다. 기억은 이건데 디귿은 이거다. 기억은 이건데 디귿은 이거다.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디귿의 차이점 생각하면서 먼저 선택지를 적절한 거라고 했지만 틀린 거 지워내기로 해가지고 먼저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의 기억. 기억부터 먼저 다 볼게요. 기억의 그 취지를 어긋나게 하고 니은과 디귿 쪽으로 취지가 옮겨간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골라버리면 그만이니까요. 1번 뭐야? 적절하고요. 2번 똑같은 내용인데. 3번 인정만 억제한 너무 좋은데 취지가. 4번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심 뭐야 방향성 미쳤는데? 예, 다 맞아요. 니은 디귿에 대한 거 아직 못 봤으니까 이제 1, 2, 3, 4 중에 뭐야 기억은 다 맞고 이제 니은을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니은 먼저 공부해. 선사를 선발. 약간의 구분을 두긴 하네요. 근데 했지만 뒤에 여지도 있습니다. 농민과 상공인도 가능하다고. 일단 거주구역을 나눈 다음에 선사를 선발할 건데 이 선사 선발하는 것 자체가 양반의 세습을 부정하고 새롭게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일이었죠. 예비 관료긴 했고요. 1번 이러한 양반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지울 수 있네요. 드디어. 방향성이 달랐으니까요. 2번 양반들이 간 지도권 방향성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니은이 기억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다 지워집니다. 3번
디귿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방향성은 좋은데요. 이제 뒤에 내용에서 틀린 걸 한번 꼬투리 잡아볼게요. 능력주의를 통해 신분의 벽을 두지 않는다. 신분의 벽을 두지 않는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렇겠네. 두 사람 입장을 같이 했다. 기본적인 입장 같이 했다? 뭐야? 뭐죠? 신분의 벽을 두지 않고 도덕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네요? 물론 노비 이외가 있긴 했지만 그건 니은 관련된 내용이었고 디귿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하겠다 라는 방향성이었으니까 디귿에 틀린 걸 잡아내려고 했는데 왜 노비 때문에 뭔가 민감했거든요. 봤더니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었어. 틀린 걸 잡아낼 길이 없는데요. 3번 살려놔. 4번 방향성 그 자체가 이미 맞는데 틀린 것도 딱히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디귿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향,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 다 좋아요. 근데 인원을 늘려 지우면 되겠죠. 방향성으로 일단 통과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이. 근데 3번부터 잡아내려고 했는데 딱 잡아내진 게 뭐 인원 늘려라는 관련 없는 내용. 5번 제발 뭐야 방향성 아예 틀렸네. 답은 4번도 지웠고 3번 이렇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는 뭐까지 선택지를 뿌려놓은 것까지가 문제거든요. 그것까지 보고 판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 후에 그 생각에 맞게 진행을 해줘야죠. 단계별로. 그래야 문제풀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밑으로 갑니다. 15번 정답률이 난리가 났던데요? 오답률이 난리가 난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 나를 바탕으로 라고 했는데 일단 구성이요. 둘 다 동의하지 않는 거를 찾거나 둘 다 동의하는 걸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일단은 둘의 차이를 보는 거 그 다음 문제여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기억 농공상 뭐야 둘 다 동의. 니은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하면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산업공상 가지고 농이 되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관직에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사로 편입될 수 있겠죠? 뭐야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괜찮긴 하네요. 근데 안 되는 애가 있긴 한데 정약용에선 정약용은 노비 부정할 것이다. 됐나요? 리을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경계를 넘지 않아야 뭐죠? 양반 유지죠? 재편성하면 안 돼요. 리을은 둘 다 싫어할 겁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밑으로 가야 돼요. 선택지를 거꾸로 생각하면서 그런가? 아닌가? 하면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1번 2번 니은과 디귿에 유형어는 동의하지 않겠군. 니은엔 동의할 건데요. 그럼 유형어는 디귿에 동의할 것인가? 디귿 정약용은 노비가 안 된다고 했고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거잖아요. 위에는 딱히 깔 게 없었으니까 편성하고자 하면 산업공상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 디귿에는 동의할 겁니다. 동의. 니은도 동의할 겁니다. 뭐야? 3번 이게 농부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농에서 관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로 오면 가능하잖아요. 3번 니은에 뭐야 이거 아예 반대네. 반대입니다. 리을엔 절대 동의하지 않아. 4번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뭐죠 이거? 리을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니은엔 동의할 수 있고요. 5번까지 가니까 어때요? 기억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정약용은 노비가 안 된다고 했고 기억은 둘 다 O였으니까 답은 먼저 한 게 많은 사람이 문제를 쉽게 푸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적절한 거 문제에서 좀 더 그게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분석한 내용의 정확도에 따라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문제풀이 과정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답은 5번. 16번 유토피아 얘기가 나왔는데 좀 관련 지으면서 봐야겠죠. 얘를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기준입니다. 또 얘는 연결해주세요. 해볼게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우 풍요롭다. 뭐야 그냥 얘만의 내용이네요. 연결이 안 돼. 하지만 이곳에서 노동을 면제받는 노동은 뭐랑 비슷하죠? 군역과 비슷하네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뭐랑 비슷하죠? 양반과 비슷한 것 같은데.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는데 양반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이번에 뭐랑 비슷하죠? 사랑 비슷하네요. 일단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양반엔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지배계층으로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니까 비슷하긴 하네요.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체가 추천하고 완벽한 공통점입니다. 나와의 공통점.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승인하는 절차까지? 아까도 있었는데? 선발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 그러다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완전 다른 점.
왜냐면 나에서도 이동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뭐 결국 거꾸로 이동, 낮은 데서 위로 오는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거꾸로 가는 그 어떤 강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노동계급도 얘는 약간 같네요. 나랑 정약용은 뭘 제외하지만 노비 계급을 제외하지만 됐나요? 1번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유학보다 선사에 가깝군. 유학은 선발이 없나요? 선사는 선발이 있나요? 네, 추천이 있었고요. 유학은 선발이 없는지 일단 나랑 비슷하다는 맞았으니까 내용 보시면 되겠고 뭐야 유학을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얻고자 한다? 직업의 획득 선발이 아니라 그냥 지네가 획득하는 거네요? 인정인데? 뭐야 지워 적절하니까 2번 유토피 노동을 면제받았지만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습되지 않나요? 학자 계급 면제되는 대신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아 왜 학자 계급이니까 근데 환원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세습은 안 되겠구나 양반과는 다르다 되게 다르죠 3번 학자 계급에서만 그랬다 사집단 완벽하게 똑같고요 4번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을 승격된다는 것은 뭐야 상민 출신이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학업 능력이었고 얘는 어떤 기준이 있었죠? 1번, 2번에 다른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 5번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높고 노동계급과 얘가 높고 낮은 거잖아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걸 전제하는 거지 없음을 전제하는 게 뭐야? 답은 5번 강등되는 거였잖아요 5번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 정력형 구성과는 다르군 같죠? 나랑 같았던 거고 위에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똑같았으며 그 차등이 없다고 말하는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은 동의하기 힘들다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비문학 문제풀이가 하나 남았네요 굳어졌다 얘는 좀 낚시가 있더라고요 어울리는 말 가지고 같이 하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 굳어지다가 있잖아요 어딨냐? 여기 있네 뭐로 굳어졌다 이 뭐로 굳어졌다를 생각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뭐로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얘가 낚시를 하죠 확고하게 버려라 뭐로 굳어졌다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비문학 여기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이 좀 빡셌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기를 분석하고 보기를 바탕으로 도움받는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그게 작동하지만 좀 덜 되는 앞에는 작동하고 뒤에 있는 소설은 작동을 거의 안 합니다 앞에는 어떤 게 작동하는지 이게 보기를 보고요 하기로 한 게 있지만 우리는 첫인상에 많이 좌우돼요 도움 안 되는 듯 하면 바로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럼 좀 빡세졌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도움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대한 받는 것이다 도움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받는 것이다 그 최대한까지가 이루어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를 보기로 했는데요 인물 이름 찾기 대충 이름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구체적인 단어나 표현 찾기 무슨 소재가 있다고 하거나 뭐 이런 말이 있었으면 그걸 찾았을 겁니다 잘 없더라고요 마지막엔 대략적인 줄거리를 확인하면서 내용 대응 확인하기 요 3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얘까지 들어가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거 바탕으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추경 낭자전에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건가 보죠?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해석이 빡세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수경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고가 있습니다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주었다 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 무의미함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 다음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섬기려는 모습으로 아직 안 갔나 본데요 간 뒤에도 섬기려는 모습 갔을 수도 있고 안 간 다음에 그런 다짐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려낸 것은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미줄치다 말았는데 얘만 맞네요 얘에 따라 찾을 거 번호로 붙여볼게요 똑같은 자격이라고 보고 첫 번째 상공의 잘못 최소 나오겠죠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서술자가 말해주는지 인물이 말해주는지 모르지만 일단 상공의 잘못은 제시되겠죠 그 다음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상공 부부가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수경 부부가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제시되겠죠 1, 2, 3, 4가 나오면 우린 1이구나 2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연결을 하면서 직접 보자고요 도움 안 되게 생겼거든요 제가 봐도 에이 뭐야 보기로 읽으라더니 보기로 하나도 못 읽게 나왔구만 그렇게 느낄만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 2, 3, 4 정도가 있었다 빠짐없이 저랑 비슷한 분석 내용과 대응 확인의 과정을 해주시는 게 좀 많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따라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다 읽진 않을게요. 편지를 했다. 문제 없는데요? 문안드립니다. 뭐야? 노보기. 상공연. 이 사람 곧 잘못하겠네. 아직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안드립니다. 그랬대요.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진짜 짜증나게 써있죠?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부인 정씨는 춘향에게 줬다 이런 얘기인데 부인 정씨 춘향에게 정춘향에게 준 것 같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인이 정씨 춘향에게 줬대요. 아니지.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줬대요.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뭐야 잘못하는 건가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 어미가 낭자네요. 붙인 편지라. 춘향은 누구예요 그럼? 자식이네요.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얜 또 누구야?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어미가 낭자인가봐요. 죽은 듯. 어머님 일어나서 아버님 누군데요? 선군이라고 하네요. 일어나서 아버님 장어 급제 내려오시면 그럼 뭐 잘못 아직 안 했나봐요. 동춘이 연일 젖 먹자고 웁니다. 어머님 평시 그를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맞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러죠? 죽었으니까. 춘향은 그를 몰라 어머님 명전에 아이고 읽지를 못하네요. 답답하나이다. 할머님께 빌며 할머님 글 좀 읽어주세요. 정씨 마지못해 정씨는 부인 정씨였고 할머니였네요. 관계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죠? 승상이 있고 정씨가 있네요. 그 다음 이 아래 선군이 있고요. 낭자가 있으며 이 아래 누가 있죠? 동춘을 안고 동춘 젖 먹자고 옵니다. 동춘도 같이인가봐요. 구조도를 언제나 인물 관계도를 그리라는 건 아닌데 나오니까 그려본 거죠. 문안전환이 그랬다. 이런 내용이구나. 절로 생각이 죽은 줄 모르나?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뭐야? 그림이 빛이 바란다고?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몰라요. 짐작만 하고 있네요. 제가 정성으로 자원 급제하여 너 덕분이야. 날짜는 5월 5일이니까 만나자. 청근과 동춘 죽었는데? 정씨 보기를 다음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고 통곡하여 하며 슬프다. 춘향아 가르쳐 동준아 너희 어미 잃고 확실하게 주네요. 그냥 젖먹이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도를 확실하게 완성하게끔 해줍니다. 성군은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상공의 잘못. 내용 시작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볼 거고 천상계로 떠날 것이며 천상에 가서도 그리고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또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이겠죠. 봤더니 뭐야 부활했다는데요? 저분 천상에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 너무 한탄치 마세요. 뭐야 개인의 잘못 아닌 걸로 하네요. 옥황상제님이 올라오라 하지 천명을 거스리 못해 올라가옵나이다. 가네요. 상공 부분은 그랬다. 약주 한 명 드리며 약주는 기운 드세요. 약간 효도하네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갈게요. 반가이 배우리라. 뭐야 하려는 모습이네요. 공경하려는 모습. 성군이 부모 지정 잊지 못 새를 슬퍼하니 성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할 세상 연분이 닿았기를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내일 평안하세요. 뭐야 약간을 다 줘 별세하더라. 없는데요? 나머지는요? 잊고 읽기 꽤나 편하게 되어 있었다. 인정됩니까?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춘향 이런 뭐라고 하나요? 내용일치. 이렇게 대충 읽고 내용일치 어떻게 풀어? 돌아가서 다 확인하세요. 춘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게 몇 개 없었잖아요. 춘향이 말하는 거랑 춘향에 대한 설정 보면 되잖아요. 할머니와 정답게 대화한 게 없었고 2번 뭐죠? 어머니에게 읽어준다? 글자를 몰라. 아버지 보고 싶은 심정을 그랬나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 얘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거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다고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3번 정답게 대화 안 했고 4번 뭐야 동생 젖먹인데 어딜 가? 통곡했어? 이러면 끝나죠. 답은 5번 A, B 먼저 공부하고 오세요. A는 뭐죠? 부모님께. B는 낭자에게 주는 편지. 낭자 내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번부터 쭉 볼수록 대략적인 그냥 부모님께 낭자 이런 내용 바꿔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 사실적인 내용일치였어요. 즉 A가 더 찾고 B가 더 찾고 이러면서 푸는 거지 한 번에 읽고 나서 이 내용을 다 외운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를 아는 걸 늘려서 문제를 푼다? 말이 안 되는 과정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러내면서요. 되겠네요. 확인했더니 없어. 그리고 이거 들은 적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A에서는 받는 일 그걸 돌린 적이 없어. 부모인데도 없어. B에는 있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중심 내용이나 취지랑 뭔 상관이에요. 찾았더니 없어.
유일한 선택지를 지우는 근거가 될 거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돌아가서 다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A 누구인지 이게 확인할 때도요. A에서 확인할 걸 체크하세요. 그 다음 그게 A에 진짜 있는지 보고 오는 겁니다. 뭘 바탕으로? 지금까지 읽은 내용 바탕으로 가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답은요? 해보시면 되겠죠?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며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 부탁하고 있다. 뭐야? 책망하지 말 것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했던 굵직한 행동과 C가 연결이 될 겁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버리죠. 천상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네 탓이 아니다. 이래버리잖아요. 21번 답인 이유. 기준은 이거라고 했어요. 보기가 아니라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다 읽고 온 이 내용. 대응 확인을 마친 내용.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1번 아까 확인했던 그 내용 그대로네. 2번 너무 좋은데? 3번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경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냈다. 대응이 안 맞는데요? 왜? 잘 섬기는 모습을 그려낸 건 천상에 간 뒤에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어이없게도 보기를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가 없어요. 3번이 틀린가요? 아니요. 승천을 망설이는 올라갑니다 하고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오직 하직하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망설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그 다음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 맞죠? 가능해요. 선군이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잊지 못한 건 누구만이긴 하죠? 선군만이긴 하네. 내용을 치로 틀리네.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서 하직하옵나이다. 아까도 말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이건 괜찮고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은 누구만? 선군만 가능하다. 혹은 둘 다 망설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뭐 다 내용을 치로 잡아내면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많네요. 근데 부모를 잘 섬기는 드러낸 인물로 그리는 방법은 뭐여야 한다? 천상에 간 뒤에도 잘 섬기려는 모습 그 자체여야 한다. 근데 그냥 하직하고 인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기와의 관계로 대응이 안 맞는다.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근거가 생각보다 되게 보기에 있습니다. 이번 문학 문제들의 특징이 그래요. 되게 보기가 기준이 된다. 보기를 제끼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보기는 굉장히 강력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요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여기까지 고전 순서를 봤고요. 넘어갑니다. 현대시. 이 세트에서는 평상시에 강조하던 걸 한 번 더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현대시는 보기부터 보지 말고 뭐 보기로 했죠? 작품부터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운다라고 했었죠. 대략적인 주제를 읽어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만 했습니다. 했냐 이거죠. 특히나 나에서 당황하게 되죠. 왜 가는 연계작품인데 나는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지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야 됐죠. 왜 보기가 없으니까요. 보기 있나요? 가는 끝 나는 이러고 가와 다를 이해하라는데 심지어 여지조차 주지 않죠? 그냥 무조건 생으로 읽었어야 됐던 문제가 확실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았고 가는 연기작품이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엄청나죠? 왜? 수특에 꽤나 앞쪽에 있는 연기작품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만 사람도 보통 월후는 공부했다. 요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똑같이 하는데 그 과정이 좀 쉬우면 좋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가가지고 대략적 주제 읽어내면 어떻죠? 화자 중심은 대상 중심이야. 대상 중심일 수밖에 없죠. 왜? 화자가 뭐 했는지 딱히 알 수 없게 대상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상은 누구죠? 노인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할 겁니다. 특징은요? 되게 외딴 곳에 있고요. 그 다음 외로움을 아마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냥 쓸쓸하게 그런 풍경 나오면서 끝난다. 이게 주제의 다였죠. 원래부터 이렇게 읽기로 했잖아요. 대상 중심인 시는 특징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본다. 화자의 인식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화자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네요. 화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주지 않으니까요. 확인됐나요? 가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뭐부터 뭐라 했어요? 효과. 표현과 효과라고 아예 그냥 이름 붙여 나눌 수 있다면 오른쪽이 효과에 해당하겠죠. 그 효과 중에 가의 주제를 볼 때 아예 아닌 걸 지우라고 했습니다. 1, 2, 3번은 냅둬야죠. 왜? 인물이라고 했지 화자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1번, 2번 인정, 3번은 시니까 당연히 인정, 4번 뭔 원인을 포착해? 뭔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뭔 소리야? 이렇게 4, 5번 지우고 시작입니다. 그 다음 앞에는 다 찾기입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특히나 근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됐나요? 1번 2인칭 대명사를 찾는다 였습니다. 이것도 없으면요. 두 번째 부르는 말을 찾는다. 둘 다 없으면요. 없는 거라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보단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으로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많이들 말했지만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나와 버렸네요. 그럼 준비했던 거 하는 거죠.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1번, 2번. 대화체라는 더 애매한 표현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냐고요? 없어서 지웁니다. 묘사의 방식은 있겠죠. 대상 중심이시니까요. 근데 서리적 표현 있는지 봤더니 어때요? 어찌 외롭지 않겠는가? 뭐 없네요? 있으면 좋았겠는데? 답은 가만으로 2번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다까지 보고 2번 찾으려면 좀 빡세거든요. 근데 그냥 2번 찍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니까 부담을 좀 많이 덜 수 있었겠죠. 풀면 됩니다. 보기는 새로운 내용을 말해주나요? 아니면 읽은 내용에 구체성을 더해줄 뿐인가요? 아마 구체성을 더해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은요? 1번. 노인이 살아가는 거 쉽게 보기 어려울 거. 그렇겠네. 첩첩천도 없는 마을이니까. 2번. 후미집 외딴 집, 적막한 공간, 방향성 너무 좋은데요. 3번. 봉당이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향토적 전경 사라져가는. 만약에 이게 향토적인 거고 오늘날에 없는 거라면 근거는 있네요. 위에 써있나요? 낯설게 느껴지는 향토적 전경. 보기엔 딱히 그게 나와있지 않지만 향토적이란 말이 있었고 그걸 사용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근거만 있다면 가능한 말이 되겠네요. 4번은 어때요? 집어라 설렘을 귀로 모으고 듣는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 미리 했어야 됐다고요. 생각합니다. 듣습니다. 깎다가 문득 합니다. 생각하지요. 근데 이럴 뿐이다. 이 시가 슬프다 하면 더 슬퍼지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노인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걸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거 지금 없지만 있으면 좋겠는 걸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건 보통 뭐랑 바꿔서 이해하면 좋다? 지향한다로 바꿔서 이해하면 좋다. 까지 같이 고려할 때 답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일상이 아니라고요. 왜? 슬프고 쓸쓸한 그런 일상이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그런 일상 그 자체의 시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주제. 대략적인 주제를 찾았을 때 거기서 중요한 태도로서 나왔던 그 부분. 노인의 태도가 아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받아들이냐? 아니면 벗어나려고 하냐? 엄청나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외부적인 것과의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주제에서 아예 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네요. 이 문제 풀이가요. 24번 나를 읽어야만 가능하겠죠? 말이 어려워요. 마지막에 해석은 뭐 추가적인 말씀으로 드려볼게요. 저도 잘 모르는 시입니다. 어린 날 아슴풀하다? 아슴푸레하다? 아슴푸레하다가 뭐지? 몰랐다면 괜찮아요. 하늘은 파랗고 연실은 조매롭다. 조마조마 불안하다는데요? 화자 중심은 대상 중심이야. 대상을 연으로 보면 대상 중심. 그 다음 연이 곧 화자의 무언가를 말하는 거라면 화자 중심으로 상황과 태도 얘기해도 되겠고요. 떠놀다 내 어린 날 떠놀다? 현재형으로 그냥 시니까 얘기한 건가? 아실아실은 뭔데? 아슬아슬하게? 끊어졌네. 왜 불안했는지 알겠다. 실이 얇아가지고 끊어지기 쉬워서 불안했나 보다.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서러워 나무 밑에 울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옷 담고 뭐야 눈물이 엄청 슬픈 부정적인 시였네요. 알고 보니 대상이 연이라면 연으로 어린 시절을 얘기했고 얘 특징은요? 실 끊어져서 슬프고 외로움. 대충 쓰면 이렇죠. 화자의 중심으로 본다면 상황은 부정일 거고 태도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슬퍼한다. 됐나요? 생각보다 엄청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정서 가득한 시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물론 뭐 슬픔이 꼭 일상에서 부정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여기선 만족, 불만족으로 나눠서 불만족한다면 부정적인 정서로서 슬픔을 얘기한다 라는 약속을 깔고 가는 거니까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1번 가능함, 2번 언제나 이런 선택지들은 해석을 담는다고 했죠. 이 해석은 두 가지 오디션을 거치는 겁니다. 1번 근거는 있나? 2번 아예 반대말은 아닌가? 이 두 가지만 되면 가능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까지 기억해주면 진짜 좋겠네요. 1번 그랬고 2번 좋아. 3번 어린 날의 상황 짐작했다. 좋은데 4번 함축된 점수 상반되는 의미가 어딨어? 그럼 긍정 부정에서 긍정이 나온 적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붉은 발자국에? 자옥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데 뭔 얘기야? 답은 4번. 기본적인 감정으로 정서를 분석해낸다면 슬픔이라고 하겠죠. 왜? 슬픔과 안타까움은 기본 세트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뭐 상반됐다면 적어도 시적 화자 기준으로 볼 때 정서니까 만족하는 정서와 불만족으로 인한 정서 사이에 반대를 나타나야 상반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상반되는 의미라고 말한 건 근거도 없을 뿐더러 아예 반대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예 반대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능하지 않은 해석이다. 답은 4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25번 미음까지가 다 여기 있나? 제발. 오, 미음까지가 가 나에서 끝나네요. 할 수 있는 문제다. 1번 괜찮, 2번 괜찮. 그러다가 뭐야? 어? 여는 뭐였죠? 내 어린 시절 그 자체였단 말이죠. 동경은요. 우러러보고 꿈꾸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거잖아요. 추구는 사이를 벌려볼게요. 가능한 해석인가 반대말인가 봤더니 추구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경은 였는데 어린 시절 그 자체였다면 내가 가졌던 거. 하나 더. 동경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추구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은 슬픔만 안겨줬던 무언가로 형성화되고 있죠. 긍정, 부정, 반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반대. 반대말이 여러 번 성립하게 되면서 답은 3번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 풀이였는가는 모르겠어요. 원래 하기로 했던 그것들의 적용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물론 어렵다는 건 그 원래 하던 게 안 먹힌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의 적용을 껄끄럽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보인다 정도가 어렵다의 뜻이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꽤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다를 읽어야 되나 봐요. A, B니까 27번이 도움 주면 좋겠는데 도움 안 주네요. 그죠? 그러면 생으로 읽는데 수필을 읽을 땐 뭐에 집중하라고 했죠? 현대 수필이든 고전 수필이든 벗어날 수 없는 틀이라니까요. 얘는 개성적 가치관을 다룰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요 가치관은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보는 관점이니까 뭐 긍정 부정이 나올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좋아하는 게 나오든 싫어하는 게 나오든 나올 겁니다. 긍정 부정은 뒤집어 놓으면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긍정 부정이야? 네. 긍정 부정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학 못하는 사람이 맞죠. 근데 꽤나 많은 걸 알고 긍정 부정으로 잘 마무리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연습이 잘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신위가 이랬고 나라고 했습니다. 나 위주로 봐야 돼요. 나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얘는 뭐야? 깨우친 점이 있다? 그랬다. 난 어차피 문이라고 했다. 문이가 뭔데? 물결무늬. 봤더니 어때요? 네 말이 맞다 이래요. 다 물 안에 있는 거지. 오히려 물 가까이 살아도 물이랑 계속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이 맞다. 끝. 긍정하는 바는 언제나 우린 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게 긍정하는 거고요. 부정하는 건 물 가까이 있어야만 물 가까이 산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멀리 살면 넌 물이랑 절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보는 그런 고정관념 싫어한다 이거죠. 답은요? 긍정 부정 확인하시면 되죠. 뭐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상황에 가깝다 이잖아요.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랑 똑같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은 뭔데? 물 근처에 있지만 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을 결과적으로 가까이 생각하냐 안 생각하냐, 얼마나 가깝다고 여기느냐 정도일 텐데 가까이 살지 않아도 이 급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잖아요. 결국 글 안에서 긍정부정과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뭐가 더 이 사람이 말하는 물에 가까운 삶에 더 가까운 무언가이냐, 결국 이름 붙이기 싸움이었던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끝나게 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는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확인되나요? 27번.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1번 보세요. 얕음과 기품의 대비. 푸는 법은 똑같아. 근거 없음. 2번. 근거 없음. 왜? 오뎅 국물에 있는 무는 뜨거워. 고구마? 구운 다음에 얼려서 차가워. 뭐야? 그 다음? 괜찮아. 뒤에 내용 뭔지 몰라. 왜 뭔지 모르냐면 근거는 있나 해서 허락은 됐는데 반대말인가는 모르니까. 4번. 파도와 깊은 물 바다의 형상. 좋은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 만나게 되는. 앞에도 좋고 뒤에는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좋은데요? 5번. 모갓빛. 너무 좋아. 갈매기와 해우라 크고 작으면 대비? 근거 없어. 왜? 갈매기가 무조건 더 크고 해우라기랑 크기 차이 알고 있나요? 갈매기가 더 작을걸? 뭐야? 지워지고. 근거 없어. 3번 4번은 뭐로 풀어요 이제? 내용 일치.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가 천하의 지도를 만드나요? 내용 확인해 보시고. 천하의 지도를 봤더니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4번은요? 물에 사는 사람 만나게 되는 환경이나 의미를 결과적으로 생성하는 거. 내용 일치로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은 뭐로 보는 거였다? 내용 일치로 푸는 거였다. 아니었고요. 이는 인정이었죠. 답은 4번. 보기랑 뭔 상관이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풀이 할 수 있겠네요. 마무리 해보고요. 이 소설 제가 볼 때 좀 많이 껄끄러웠거든요. 문제풀이 과정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네, 같이 한번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보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읽자 해가지고 분석 내용을 보통 만들잖아요. 보세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이 와중에 하기로 했던 걸 지켰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 전혀 없을 때는 왜 없는가? 쉬워서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어차피 도움받는 거였지 생으로 읽어왔지 않느냐 였고요.
그 다음 최대한 도움받자, 또 구체적인 행동의 양상을 만들자, 이걸 생각한다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보기에 봐봐요. 어린아이 서술자래요. 근데 합리적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대요. 그 다음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특성을 강화할 수도 있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은 힌트는 이게 다예요. 어린아이 서술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얘는 두 가지 말을 할 것이다. 내용은 하나도 안 알려줄 건데 두 가지 말을 할 것이다. 뭐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꽤나 어른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고. 물론 어린아이가 무조건 바보고 어른이 무조건 똑똑하다 이건 아니지만 여기에 의도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거 한번 찾아보자. 미리 찾는다면 31번 문제풀이에 조금 더 쉽게 작용할 것이다. 이 정도죠. 나는 몇 살? 7살. 둘 다 친구. 아 그랬구나.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집으로 가다 말고 갑자기 몽달 씨는 뚜뚜려 맞았대요. 열흘간 누워있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해석했다. 근데 일을 하고 있대요. 왜 일을 하는 거야? 잊었을까? 김 반장이 얘도 친구인데? 아까 친구라고 했지만 누구한테? 또 다른 친구인 몽달 씨한테 안 좋게 했나봐요. 그 다음 상상을 엄청나게 하죠. 헷갈려 사로 뭐야? 깡그리 이거 뭐야? 꽤나 합리적인 생각을 말하네요. 그랬고요. 그 다음 위에는 있었지만 때문인 것이다. 뭐야? 얘도 꽤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봤더니 뭐야? 기억상실증? 뭐야? 에이 어린아이. 왜 이래 였고요. 그 다음 뭐야? 합리적이긴 하네요. 어린아이스러운 건 없으니까. 너 또 시집 읽고 있니? 그랬더니 슬픈 시야. 꽤나 문학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다 나왔지. 다 봤어요. 쫓아내는 거. 그럼 정색을 했대요. 뭐야? 바보 아니었나? 그러다가 나쁜 사람이야. 그쵸? 뭐야? 그렇죠. 맞죠? 그러다가 뭐야? 얘는 약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김 반장을 싫어하나 봅니다. 아까 친구라며, 둘 다 친구라며. 근데 한쪽의 편만 들고 있죠. 누구의 편? 원미동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몽달 씨의 편만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이네요. 내용 일치입니다. 1번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가게 일을 뭐야? 주요 내용이잖아. 진짜 보기와의 대응이 안 되니까 쉽게 나온 건가? 생각해주면서. 그 다음 A, B, C, D, E 되게 많죠? 하나하나 내용 보면서 A랑 C만 딱 보고 오는 겁니다. 봤더니 오케이 그랬고 오케이 지워줄 수 있고 E는 D를 듣고 쫓아내는 것 다 나왔어요? 뭐야? D를 듣고 실망하여 새로운 만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좀 더 유도신문을 했죠? 그 다음 예상을 벗어났죠?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뭐야? 인물의 성격상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숨어 있었네. 뭐 계속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이것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용을 왜 해? 답은 4번. 괜찮았네요. 30번 좀 어렵던데요 저는. 왜 어렵냐면 그냥 대충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문제 푸는 과정 가지고 해볼게요. 선택지의 배열까지가 문제라고 했죠? 다 봤더니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 있냐 이거예요. 먼저 요 색깔로 해볼게요. 아이고 뚝뚝 끊겼네. 시간대 판단을 하자 이거였네요. 시간대 판단부터 해보래요. 일단 1번 길길거렸던 행위는 그날은 길길거렸다니까 앞선 시간대 이루어지겠네. 왜? 완전 옛날에 그랬고 요즘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얘 인정이죠. 근데 2번 퉁명스럽게 대하는 건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 뭐야 요즘 퉁명스럽게 대한다고 했는데 지울게요. 3번 기죽기죽 웃는 행위는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출 행위보다 기죽기죽 웃는 행위? 속내를 감출 행위보다? 기죽기죽 언제 웃었는데? 기죽기죽 웃어라. 웃어가며 하는 거 지금 속내를 뒤에 속내를 감추는 것보다 앞선 시간대 이루어진다? 괜찮네요. 4번 뭔가를 읽는 동영상에는 여기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 그날 이후에 시집 읽는 거 아닙니까? 지워지고요. 5번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아마도? 근데 틀렸다고는 말 못해요. 그죠? 요즘은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퉁명스러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퉁명스러운 사람은 아니야.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쁜 사람이야. 인식이 뭔가 긍정적인 거에서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쁜 사람이야로 바뀐 거 보니까 한참 있다가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근데 명확한 근거는 없던데. 네, 세모. 지워진 건 2번과 4번. 그 다음은요?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 뒤에 거 가지고 지우죠? 3번 제발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 답은 5번. 단계별로 풀었으면 5번까지 가는 과정 그렇게 험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할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31번 미리 했는데 됐나요? 미리 했는데 리얼 어린아이였죠? 미리 앞에 거 스킵하고 보면 어때요? 에이
보기 가지고 미리 한 사람은 31번 문제 풀 때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관점으로 이 31번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았고, 이게 6월 평가원에 있는 그 현대 소설보다는 훨씬 쉽지 않았나. 근데 그 어려운 소설은 그나마의 뭐가 됐죠? 보기와의 대응이 이루어졌었고, 얘는 보기와의 대응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쉽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그나마의 도움을 받는 게 보기를 통한 읽기가 아닐까라는 우리의 원래 했던 그 약속이 한 번 더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기대한 유형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고전시가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전시가입니다. 약속했던 주제 그리고 예상했던 작품 맞지 않나요? 제가 뭐 특별히 예상하는 뭐 그런 순간을 남긴 적은 없지만 정철의 성산별곡이 나왔어. 와, 성산별곡이 나오다니 하고 놀라도 좀 웃기잖아요. 그 다음 후보는 뭐가 됩니까? 뭐 대표적인 1위 후보로는 다들 만분가를 보고 있죠. 네, 다들 보는데 공부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주제는 세 가지가 보통 나올 거라고 했던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세 가지 주제: 자연 친화, 그리움, 세 번째 어이없게 기타였죠. 기타 의견은 만약에 들어가겠지만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건 알아야 했고, 이거에 따른 행동 양상이 필요했잖아요. 보기를 먼저 봤어야 됐고, 둘 다 뭐라고 합니까? 자연 친화라고 합니다. 자연 친화니까 두 가지 작품 다 이 틀로 읽어야 될 거예요. 속세, 시적 화자가 멀리하고자 하는 속세가 나오면 그걸 찾는다. 그 다음 미련이나 갈등 나오면 그 또한 찾는다. 또 임금 관련 표현 나오면 임금 관련 표현 찾는다. 그 다음 잘 없어요. 학문수양 의지 나오면 그거 찾는다. 요거 찾기가 우리의 기본적인 틀 아니었습니까? 그거대로 했다면 할만했을 듯? 물론 가와 나의 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땐 좀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요. 해석을 다 할 거란 생각은 안 할게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다면 속세 의미하는 시어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없구만 없어. 뭐야, 특목이 바뀌었는데 찾을 이 있을 세라. 리을 세라는 뭐 걱정하는 거니까 찾을 이. 속세의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니까 괜찮죠?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공부한 건가? 의심 정도? 그냥 책만 읽었을 수도 있지만 하늘 삼기실지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니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많거니와 이런 뜻이죠. 애달품도 그지없다. 뭐야? 어찌 시운에 흥망이 있었는가? 자신의 그 운에 흥망이 있었다고 하고 애달프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고? 고불은 누구래? 허유가 귀를 씻었다.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고 여기 나왔다. 엊그제 비준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씨름이 조금 풀렸다. 찾았네요. 공부하는지 알 수 없지만 뭐 속세 의미하는 말들을 짜라락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자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속세에서 뭔가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 술 먹고 그 걱정을 잊으며 약간 자연을 즐기고 있는 그런 작품이구나. 대략적인 주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번. 그런 작품 아니던데. 나 확인 필요하고요.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 어디 공간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죠? 바뀌었는데 간단 말고 서책을 쌓아두고 그냥 서책을 쌓아두고 그랬다는데? 간 게 없는데요? 지워주고. 나는 가와 달리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직 가밖에 모르니까. 5번 대꾸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이라면 뭐 긍정 부정 정도는 있을 텐데 그게 없더라. 근데 거기에 대꾸법이 사용된 뭐 그런 순간이 없더라.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거죠. 찾았지만 대꾸로서 자연과 시 어떤 속세 간의 대조가 나타나는 부분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워주고요. 이렇게 1번, 3번, 5번을 지운 후에 2, 4번을 나로 마무리하는 그런 문제풀이 과정. 당연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 다음은 A 뭐야? 우리가 표시 많이 한 그 부분을 묶었네요. 제발. 삭풍이 그랬다. 자연의 좋아. 그 다음 세상이 알려질 것을 아까 봤던 거죠. 너무 좋아. 3번 뭐야?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 좋아. 그 다음 뭐야? 애달파서 미치겠다고 하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잠깐 술 먹고 있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심지어 A에는 술 먹는 내용까지 없는데 갑자기 왜 수용한다 그래? 말이 안 돼. 답은 4번이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으면 얘도 근거가 없죠? 왜? 무심할까마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거지.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네?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면 되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모르겠고, 하늘의 이치는 또 뭐죠? 그냥
하늘이 뭐라고 해요? 어디 있어서 하늘 3기실제, 하늘이 생겨나게 할 때, 우리를 만들 때, 혹은 하늘이 생겨날 때 무심할까봐는 나는 왜 이러는가? 모를 일이 너무 많고 슬프다. 슬프다고 했는데 왜 담담하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태도상에서 아예 반대말을 드러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 위주로 문제가 풀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요 틀 한 번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나를 읽으러 갈 건데 보니까 어때요? 나도 똑같아요. 속세 의미하는 말 있나 보는 거죠. 생매 잡아. 처음엔 되게 활동적인 뭐 무언가를 하네? 그러다가 고기 낚고 난리치네?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써놓은 거야? 선관이 날 찾거든. 작은 바구니 파리 뭐 했다고 가지고 오라고 해라. 아마도 산종원이 나뿐인가 하더라. 뭐야, 그냥 자연 좋아하는 얘기가 다네? 2번 인물 상징 음성 상징어를 통해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발. 아까 역동적이던데? 와우, 되게 많네. 답은 2번. 그럴라고 너는 작품 있냐 거 마냥 되게 많네요. 34번. 제발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주제는 얻었습니다만 보기의 구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런 대립을 생각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가의 자연은 속세와 고른 청정한 이상세계. 뭐가 다른 거야?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인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는요? 풍요롭게 그려진 현실적 풍류. 반대네요. 추구하는 거야? 지금 겪는 거야? 그 다음 놀이. 신선의 이미지는 똑같이 있다네? 근데 멋이 고조될 뿐이다. 어떤 멋이? 현실적인 멋이. 생각보다 보기를 근거로 문제 풀게 많이 좀 타이트하게 해놓은 그런 구성입니다. 그냥 보면요, 사실 1번이 의심스러운데 1번이 틀렸는가? 고고하지 않은 거야? 뭐 알 수가 없죠. 그냥 보면. 근데 위에 보니까 어때요? 고고한 건 가였어. 나는 고고한 게 아니지.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실제로 2번부터 5번까지 보면 위랑 아래의 대립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그런 순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생동하는 세계,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 그 다음 떠올렸으니까 이상이다. 그 다음 현재 얘기를 함께하고 싶으면 좋아. 현재. 그 다음 현실의 즐거움. 그 다음 삶을 지향한다. 시름을 달래준다. 뭐야? 더해준다. 시름을 달래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써있나요? 탈속적 고강한 것을 추구한다. 지금이 아니니까 뭐가 있어도 된다? 시름이 있어도 된다. 근데 얘는 이미 즐거우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시름이 있으면 안 된다. 요런 보기에서의 나타나는 대립이 확실하게 완성되는 그런 순간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았겠네요. 공통 과목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봤다면 보느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후에 선택 과목 영상으로 또 바로 다음에 이어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가 많아도요, 여러분 너무 나는 못했는데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스스로 잘한 점과 못한 점 이것들을 피드백해서 다음 시험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에 조금 부분적인 성공이라도 거뒀으면 좋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다면 안 된 부분 피드백해서 뭐 안 좋았던 경험이지만 좋게 만들어야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수능 딱 한 번 잘 보면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진짜로 국어는 그 한 번 잘 보는 게 진짜 되는데 그 되는 과정을 같이 열심히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